네, 안녕하세요. 권유한입니다. 오늘은 LNF를 비롯해서 좀 여러 가지 그 전체적인 매크로와 뭐 테슬라 이렇게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배터리 다른 소재들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좀 훑어보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또 참고적으로 그 지난 제 댓글을 보니까 뭐 포스코 케미칼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제가 조심스럽게 하는 뭐이 이렇게 막 얘기들을 또 보니까 좀 자신감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어차피 제 채널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눈치 안 보고 좀 이렇게 자기의 제 의견을 좀 자유롭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좀 최대한 다시 제 처음 의도대로 그냥 뭐 제가 했던 얘기에 거짓 없이 다 그냥 솔직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제 의견을 피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많은 그 소중한 댓글 감사드리고 항상 모든 댓글은 제가 다 감사하게 읽고 답변을 할 것들은 하고 항상 전부 다 무조건 읽고 있거든요. 뭐 실시간으로 거의 초반에 많이 읽고 그렇기 때문에 어, 좋은 댓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꼭 전달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이 거의 다 1.34%씩 이렇게 올랐던 것 같아요. 굉장히 뭐 초반에 좀 주춤하다가 결국은 오늘 미국 장도 쉬고 뭐 전체적으로 장이 괜찮았습니다. 특히 뭐 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막판에 뭐 엄청난 매수세로 에코프로비엠을 필두로 해서 다 막 올렸던 것 같아요. 특히 좀 LNF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면 이건 뭐좀 말씀드려볼게요. LNF는 지금 수급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뭐 오늘 올랐죠. 2, 3%씩 3%, 2.5% 정도 올랐던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다행이라 생각하고 주말에 제가 생각을 했던 시나리오는 보시면은 지금 약간 시장에서 이렇게 조금 현재까지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100만 주 중에 지금 60만 주가 지난주 수목금에 팔렸죠. 그래서 월화에 지금 나머지 20만 주씩 해서 다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시외, 장외에 되고 있어서 뭐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. 다만 이게 심리적으로나 이런 수급적인 영향들이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. 그래서 화요일까지 팔면은 100만 주 다 팔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레이스를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시에서의 약간 특징이 있는데 이런 지금 외국인들이 뭐 2, 3천억가 2, 3천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지금 매수를 장외에 하고 있는 겁니다. 그게 지금 5일치의 평균가로 매수가 된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. 이런 그 해외 기관에서 외국 기관에서 이게 3천억이나 되는 큰 금액을 평균가로 매수를 하려면 당연히 이렇게 매수가가 뭐 팍 오른 상태에서 사고 싶지는 않겠죠. 그래서 5일간의 평균치가 거의 지금 뭐 좀 3, 4, 5% 이상 10% 고점 대비해서 10% 이상 조정된 가격에 잘 살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리 장투자라고 해도 지금 평균가는 좀 최소한 적게 좀 매수가 되길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.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은 뭐 표현은 하진 않겠지만 뭐 협의가 된 부분은 아니겠지만 뭐 내려서 내가 사겠다라는 그렇게 조정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 회사에서는 니네 그렇게 LNF에 대해서는 그렇게 코멘트 니네 뭔가 중요한 공시나 이런 것들은 어, 올릴 만한 내용들은 하지 못하게 하겠죠. 어느 정도 합의가 됐겠죠. 그럼 뭐 이렇게 레드우드에 300억 투자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 빼고는 뭐 IR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제하라고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보면 합의가 됐을 겁니다. 그리고 또한 얘네들조차도 이 평균가를 낮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보면은 좀 외국 애들이 좀 요즘에 확실히 많이 팔고 있어요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누른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? 그런 부분이 확실히 오늘 오전에도 계속 그 다른 전체적으로 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르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초반에 오르다가 뭐 눌러서 뭐 2, 3%씩 뺏는 그런 결과도 있었죠. 이런 부분은 수급적인 부분은 항상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 못한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이
물론 심리적 그런 개미들이 지금 뭐 굉장히 막 게시판들 보면은 왈가왈부하고 있죠. 막 이거 악재였다, 뭐 악재였냐 아니었냐, 뭐 해서 결국은 악재였는데 누가 뭐 호재라고 했냐, 뭐 이런 얘기들부터 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눌려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. 다만 이것들이 끝나면 어느 정도 이제 수요일부터는 전혀, 당연히 이제 수요일이 또 장이 쉬어서 또 안타깝긴 하지만 수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, 목요일부터는 오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계속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, 다만 오늘 또 조금 뭐 파란 벌 들어와서 좀 더 매수를 했지만 다행히 뭐 갑자기 또 에코프로비엠을 필두로 해서 장이, 에코프로비엠이 뭐 LNF가 좀 주춤할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에코프로비엠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같이 조금 LNF까지도 덩달아서 상승해서 잘 마감이 됐습니다. 뭐 이 기관들 3천억 사는 브루클린 얘네들은 뭐 좋진 않겠죠. 뭐 2% 정도니까 큰 차이는 아니더라도.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월화까지는 좀 뭐 급등하는 이슈들은 안 나오는 상황이 예상이 됐었지만 뭐 급등한 건 아니죠. 그런데 상황이 좀 분위기가 바뀌었다. 이게 갑자기 주춤하다가 갈 것으로 수요일 날부터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이 됐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의미 있는 미국이 나스닥이 상승했다. 이게 조금 더 매크로적인 부분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지금 금리 인상 이슈가 굉장히 큰데 잠깐 제가 또 배고파서 그런지 또 해롱해롱하네요. 근원 물가 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물가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얘네들은 다 지금 뭐 자이언트 스텝이니 0.5%씩 0.5%씩 다음 6월, 7월에 다 올리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뭐 0.75까지도 올려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슈가 시장에 팽배해 있죠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장에 못 가고 있는데 그 기준은 물가 지수를 보고 있는데 근원 물가 지수가 어느 정도 꼭지를 찍고 내려왔다라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지표가 나왔죠. 여태까지 상단에 찍고 내려왔던 거는 거의 처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나스닥이 금요일 날 이거 뜨자마자 좀 더 매수를 뭐 테슬라도 그렇고 다른 뭐 좀 중소형 같은 것들도 또 매수를 했죠. 다만 그리고 처음으로 좀 금요일 날 밤에 좀 편안하게 잤어요. 워낙 저는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어쩔 수 없이 좀 쓰였는데 이런 것들을 보자마자 확신을 가지고 좀 더 매수를 했다. 기존의 기술적인 반등하고는 뭐 3% 오르고 3% 내리고 하는 거랑은 조금 결이 달랐다. 이때까지는 지표로 확인된 것들이 아니라 이런 기술적으로 왔다 갔다 한 건데 처음으로 이 물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큰 메시지가 나왔다.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죠. 이렇게 여러 가지 기법들 중에 뭐 워낙 많이 내렸으면 뭐 사는 방법도 있고 이게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을 때 최저가는 아니지만 뭐 최저가보다는 좀 더 뭐 5%에서 10% 올랐지만 좀 더 안정적으로 이런 의미 있는 지표들을 보고 추격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도 있는데 이 부분은 약간 그런 포인트라고 해서 제가 좀 더 뭐 고점 대비 5% 정도 올랐지만 또 조금 매수를 했다. 그런 부분은 여태까지의 기술 반등이랑은 좀 다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물론 또 모릅니다. 또 내일 또 어떤 악재들이 나와서 또 뭐 나스닥이 또 떨어질지 그런 부분은 모르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좋게 판단을 했다.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틀 만에 몇십 프로, 한 15%, 20% 정도 반등했는데 굉장히 다행이다. 그래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, 뭐 테슬라는 저 항상 뭐 좋게 얘기를 하고 있죠. 그래서 항상 뭐 사실 근데 제가 올인을 한 건 아닙니다. 지금 저점이라 생각해서. 근데 분할 매수를 좀 더 지분을 더 늘렸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항상 저점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것처럼 쉽게 오지 않고요. 저점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.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제일 정답이다. 항상 우리에겐 시간이 있다. 이런 부분이고요. 지금 에코프로베인 같은 경우는 뭐 장외에도 그렇고 신주인수권 가격이 지금 신주인수권 거래가 오늘부터 시작됐죠. 그런데 뭐 가격이 뭐 난리 났던데 와 장난 아닙니다.
그래서 지금 의미 있는 그렇게 거래가 나오고 있고 50만 원을 다시 또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무상증자 때문에도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좀 더 호재들을 또 앞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. 거의 아마 제가 아까 본 가격으로는 뭐 에코프로 BM의 신주이스권 가격 같은 경우를 감안해 보면 55만 원 이상 막 이렇게 가치를 받고 있는 그 정도의 수준 같은데 와 대단합니다. 아무튼 에코프로 BM 덕분에 전체 섹터가 이제 반등을 크게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대장이 움직여주니까 에코 LNF도 지금 오르기에는 굉장히 심리적으로나 수급적으로 불리한 상황인데 같이 좀 끌어다가 준 것 같다. 이게 굉장히 좋다. 전체 섹터도 막 다른 것도 많이 올랐죠. 이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끝나면 이제 LNF 같은 경우도 인터뷰도 지금 제한적으로 하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적으로 하고 있고 레드우드 이야기도 적극적으로 풀지 못하는 것들이 뭐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못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. 그래서 조정됐을 때 저가를 매수를 좀 해놓고 있다. 물론 저는 좀 상당 부분에서 좀 현금화 해놓은 것들을 다시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. 본격적으로 목요일날 뭐 이렇게 홍보나 이런 것도 뭐 바로바로는 안 나오겠지만 이제 레드우드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시나리오들이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.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. 포스코 같은 경우도 오늘 2, 3% 정도 오른 것 같아요. 타양극재만큼 올라주었다. 다만 20조가 그렇게 홍보는 됐지만 아직 뭐 팡 튀고 이제 그런 거는 좀 없어서 좀 아쉬웠긴 했습니다. 아마 그 포스코 주주분들은 좀 그런 부분 더 20조가 이제 진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셨을 테지만 말씀처럼 좀 그게 아직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레포트가 나왔죠. 지금 아침에 갑자기 이게 뭐 폭락을 했었죠. 다른 거에 비해서 삼성 SDI 투자 의견 바이 셀 의견 냈다. 거의 뭐 반토막 내서 하향했죠. 그 원인을 보면은 프리미엄 각형 전지의 하방 리스크 가능성. 그래서 좀 막 뚜렷한 것까지 막 별로 아닌 것 같아요. 시장 점유율이 하락했다. 보수적인 증설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.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. 스텔란티스와 뭐 사프트 그룹에 설리한 뭐 JV도 뭐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 같고 다른 전지의 신뢰성을 보완한 BMS 발전으로 다른 전지보다도 신뢰성이 크게 향상됨. 뭐 좀 뚜렷한 내용이 없어요, 사실. 제가 생각할 때는 동의할 만한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뭐 어쨌든 결국은 얘네 쇼치는 건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영업이익률도 하락했고 이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또 좀 오후 들어서 조금 반등을 했죠. 그래도 1%대로 마감을 했는데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삼성 SDI는 제가 좀 더 한번 디테일하게 보고 의견을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.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요즘 잡음이 많죠. 급등락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막 급등락을 많이 하고 있는 잡음이 많은 회사 그 CEO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 하고는 별개로 이렇게 포지션을 명확하게 펼치고 있지 않는 이런 종목은 사실 좀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런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라고 말씀드렸죠.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안 쓰고 있다. 나노신소재 같은 이런 기술력 있는 회사는 좋아한다.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시 최고가를 오늘 또 찍었죠. 거의 종가 기준으로 대단합니다. 첨보도 결국은 뭐 요즘에 락다운 이슈가 좀 해결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판가 같은 것들이 좀 회복이 되면서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SK INT 같은 경우도 오늘 또 좀 리포트가 좀 나온 것 같긴 한데 매수 타임이 굉장히 어렵죠. 결국은 근데 올라가긴 할 겁니다. 저가 지지선은 어느 정도 11만 원대부터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올라가지만 근데 이게 항상 기회비용이죠. 다른 것들이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데 얘네들은 언제 올라갈 거냐. 이런 최적의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습니다. LNF는 지금 뭐 엄청 많이 갔는데 얘네들 하나도 못 갔죠.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걸 샀는데 다른 거는 20% 오르고 얘네들은 하나도 안 오를 수 있어요.
다만 이제 나중에 또 오르면 또 무섭게 오르기 때문에 다 먹을 수 없습니다, 항상. 그래서 조금씩 그렇게 뭐 안전자산, 현금 자산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매수를 해놓으면 나중에는 또 좋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조금씩 매수는 하고 있고, 결국 뭐 3, 4분기 때 얘네들이 좀 전체 섹터가 그 전기자동차가 힘을 받을 때 올라가실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그 먼 미래를 보고 현금성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매수 모아가고 있다. 그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또 BBB 법안 자체가 지금 맨친 의원 BBB 법안이 뭐냐는지 간단히 설명드리면, 빌드백 베러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미국 보조금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맨친 의원이 좀 반대를 하고 있는데, 뭐 6월이나 9월까지, 빠르면 6월, 늦어도 무조건 9월까지는 좀 통과가 될 것 같은데, 말씀드렸죠, 계속 이것들이 통과가 되면은, BBB 법안 통과되면은 미국에 거의 올인을 하고 있는 국내 한국 배터리 소재나 셋업체들은 거의 뭐 한 5% 이상씩은 거의 다 점프해서 또 한번 난리 날 소재라고 말씀을 드렸죠. 이 부분은 좀 더 빨리 좀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계속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은 아쉽긴 합니다. 네, 이상 오늘은 뭐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좀 많은 수익들을 거두셨을 것 같은데, 한번 또 내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그래도 배터리는 항상 다른 그런 섹터보다는 많이 올랐지만, 다른 섹터들이 올라와 주면은 얘네들은 또 더 지금 큰 수혜를 봅니다. 그래서 굉장히 지금 다른 데들은 안 나갔고, 우리 배터리 섹터는 굉장히 상단에 있는 것을 굉장히 더 좋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다른 것들이 다 오르면 또 더 크게 오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이런 매크로적인 상황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상단에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뭐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죠. 일단은 네, 오늘은 이 정도로 간단히 좀 외부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거여가지고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성투하세요.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